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뭐 예상을 해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고 조정은 한번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제법,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런 조정인 것 같아요. 일단, 보합 출발했다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뭐, 수급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 쪽에서 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황 자체가 아래로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낙폭 자체가 크다라기보다는 그냥 은근하게 눌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압박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뭐, 매도를 확장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시장 분위기만 그렇게 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조금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조정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잘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 5일선 위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태라면은 오늘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된다, 그러면 내일 양봉이 나왔을 때는 또 다시 그냥 우상향 추세가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5일선을 살짝씩 깨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5일선 위쪽의 조정이다, 그럼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상황에서 양봉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조정이 나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한 25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면 그 포인트가 이제 조정에 대한 포지션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2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서 2480이나 2470 정도까지 내려갔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면은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 제법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리한가, 옆으로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가격대를 낮췄다가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시장의 마음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려갔다가 그냥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횡보하면은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좀 빠르게 한 2, 3일 정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 반등으로 연결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일단 조금 맞을 것을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매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은 아니죠.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들은 뭐 아직은 조정이라 부르긴 좀 그렇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감은 없고, 뭐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2520포인트 나온 자리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지라인 때 보시면 되시죠? 네, 어제 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는 자리가 2525포인트.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요 위치가 지금 10시 반, 11시 기점으로 해서 장중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수급이 변화가 크지 않다라면, 주가를 올려줬을 때 지지선 위쪽으로 올라서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을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코스닥 쪽은 조금 더 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근데 저점도 일찍 잡혔어요. 뭐 1% 넘게 빠졌었다가 지금 저점도 일찍 잡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위쪽으로 열려있는 게 많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들도 엉거주춤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근데 대형주가 안 좋으면 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투자 심리가 좀 나빠져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마음껏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우울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오늘 매도가 200억입니다. 코스닥은 485억이고요. 지금 11시 넘어가는 시점인데, 현재 시점까지도 매매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매도에 큰 관심은 없다는 얘기예요. 기관들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금융투자가 이제 대형주 쪽 매수를 좀 해주게 된다라면, 대형주 지지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딱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외국인들이 하지 않고 금융투자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기서 매도가 나오면 또다시 외국인이 들어가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기금이 들어가서 받을 것인지. 연기금은 언제쯤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꼭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기금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외국인이라도 물량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게 저점 지지를 통과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10% 딩딩 하죠. 네, 뭐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인프라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수혜를 한국 자동차는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중국과 연결이 좀 되어 있거나 또는 뭐 그런 종목들은, 그런 기업들은 혜택 주지 않겠다. 대신에 미국에 와서 공장 세워가지고 만들면 세제 혜택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은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뭐 전기차 쪽에 어떤 판매량을 늘릴 것이다 생각했었던 현대차가 약간 우울해질 수 있겠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악재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데, 뭐 크게 저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유지만 좀 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간 상태에서 시장과 함께 같이 휩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기아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큰 나쁘지 않고요. 뒤쪽 넘어가니까 뭐 현대 모비스 일단은 보합 수준, 현대 이노베이션 오늘 3%대 상승, 신한지주, SK 뭐 등등등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이런 것들은요, 돌파 이후에 그냥 옆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당겨버리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평선이 수렴으로 들어가는 공간은 그냥 강하게 넘어가면은 그냥 쭉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한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죠. 자, 코스닥 쪽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LNF가 지금 4.9%, 5%를 혼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보합이거나 아예 밑으로 다 빠져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 턴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별하게 눈에 띌 만큼 상승하거나 그런 종목군들은 없는데, 지금 LNF가 혼자서 저렇게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뭐 같은 뭐 양극재,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뭉뚱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LNF만의 뭔가 특별한 포지션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LNF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인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네,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요거 한번 보시죠. 최대 수혜가 LNF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되네요. 이렇게 되면 중국 쪽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뭐가 수혜주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이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면 저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천보 이런 종목도 있는데 굳이 LNF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떠오른다. 여기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인데, 북미에서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에게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북미에서 되는 거요. 그러면 이 LNF의 북미 양극재 밸류체인 구축 협력이 모범 답안이다. 그러니까 요쪽 그 LNF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수혜를 입는 반면에 다른 기업들도 아니다라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LNF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근데 이 실적 가지고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목표 주가 37만 원 또 나왔네요. 지난번에 43만 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낮춰 놓긴 했습니다만 37만, 38만 원, 지금 25만 원. 글쎄. 요거 조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다지 썩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고점, 그때 증권사들이 한참 목표 주가 40만원대 떠들어대던 그 즈음에 가까이 다가온 것은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냥 박스로 또 머물게 되면 별 볼일 없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네,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요거 하나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냥 다 그냥 죽 써서 개주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별로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은 약간 압박감을 가지고 눌려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는데, 엔지캠 생명과 상한가고요. 폴라리스노우라는 기업이 갑자기 상한가, 조강 IRI가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또 올라오는 모습.
근데 여러분들 뭐 감흥 별로 없죠? 뭐 시총 600억, 상한가 가가지고 600억.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도 폴라리스 우노구나. 폴라리스 우노. 이 기업도 상한가 가서 900억. 그러니까 대단히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종목들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투온이요. 네. 미투온은 제가 진단 한번 종목 진단 드렸었죠. 네, 미투젠, 미투원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투젠, 미투원 둘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종목 진단 이번 해드린 것은 미투원이었죠. 네, 그래서 요거 네, 종목 진단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근데 산통이 다 깨지기 때문에 좀 별로긴 한데요. 그래도 네, 흐름이 돌파로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한 포인트겠죠. 그다음 오늘은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서는 모습이 좀 있어요. 이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 반등이 좀 있는데 얘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비보존 헬스케어, 세종텔레콤, 알파홀딩스, 비덴트가 이제 완전히 또 죽여버리네요. 아, 이거 진짜 사기꾼 같은 기업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를 저거 한다. 그죠? 네. 뭐 그런 거 있었고요. 뭐 비플라이 소프트. 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다행이죠. 네, 다행이고. 아, 오늘 BMT를 네, 절반 정도를 매도를 칩니다. 네, 절반 정도 매도를 치면서 진행이 되죠. 이게 5일선 이탈하는 모습 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성창투 매도할 때 보면 요 위치에서 매도를 쳤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변화가 생기고 옆으로 누워준다라거나 변수가 나오게 되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6,500원 시점에서 네, 매도 의견을 따로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특별한 게 없겠죠. 많이 산 것도 없고 많이 판 것도 없고 막 그런 모습일 거예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은 매수가 조금 우위로 들어설 수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대단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LNF,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한국항공우주도 지금은 매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겠고요. 자, 외국인 쪽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SM, 박세바이오 뭐 등등등 매도가 좀 있고요. 현대차도 매도가 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LNF 이런 쪽 매수가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눈에 띄지 않죠.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여기 매도 조금 있네요. 매도 조금 있고 SK 하이닉스는 네, 지금 따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매매 주체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냥 순리대로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뭐 매도를 보셔야 된다거나 공포에 떤다거나 걱정스러워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BMT 같은 경우만 오늘 단기적 차익 실현이 필요한 위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